KF-21 보라매와 미국 F-16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의 전투기는 바레인과 인도, 싱가포르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계 곳곳의 전투기 입찰 시장에서 경쟁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요. 한국은 애초부터 4세대부터 4.5세대까지 틈새 시장을 노리자는 전략이었고, 미국은 5세대 전투기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 F-16 생산 설비를 폐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졸지의 양산 시작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와 성능 경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국내 전문가는 물론 외신들까지 KF-21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성능은 물론 가성비까지 KF-21이 F-16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의 정점에 서 있는 노장 F-16V 블록 70과 맞설 KF-21 보라매 판매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F-16 계열의 생산 라인은 폐쇄 갈림길에 섰었습니다. 미군부터가 도입을 꺼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당연히 미래 공중전의 향방이 5세대기에 달려있다는 미국의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통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선 도그파이트가 유효하기에 4세대와 4.5세대기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는 양산 시점의 KF-21의 희소식인 동시에 달갑지 않은 경쟁자 F-16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 라인이 폐쇄될 뻔했던 F-16에 동아줄이 내려온 셈인데요. 전투기 신규 도입을 고려하는 많은 국가가 F-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차기 4.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암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F-16과 비교를 당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관련 뉴스는 최근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그 성능과 잠재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F-16V는 1978년부터 실전 배치된 전투기로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4.5세대기인 F-16V 블록 70으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 F-16의 제작사 로키드 마틴은 F-16V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F-16의 역사를 2060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사골 전투기라고 비아냥대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F-16에 호의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만약 적성국이 ICBM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면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접근하여 목표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임무를 위해선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려 했던 목적도 이와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에 비해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었고, 정영공에서 적 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즉, 5세대기조차도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선 4.5세대 전투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로키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회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이런 시장의 소요에 맞춰 F-16V 블록 70에 에이사 레이더,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 등을 추가해 가성비 뛰어난 4.5세대기라는 달콤한 옵션을 내놨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취한 업그레이드의 백미는 에이사 레이더였는데요. AN/APG-83으로 F-16V 블록 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16V 블록 70은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새롭게 개량하면서 기존 약점이었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F-16을 운용하던 국가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공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대부분의 국가들이 F-16V 블록 70 구매 의사를 보이거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16V 블록 70과 포지션 상당 부분이 겹치는 KF-21로서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위기는 언제나 과장되기 일수이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KF-21만의 장점과 실제 성능을 살펴보면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는 의견이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IRST,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중 에이사 레이더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임에도 이미 모든 지상 테스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성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외형적 스펙에서도 KF-21은 F-16V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KF-21의 동체 길이가 16.9m, 폭은 11.2m인 반면 F-16은 총장 15.06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습니다.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9 이상이며 추력은 28,000파운드에서 29,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두 기체의 차이가 있다면 신뢰성일 것입니다. F-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높은 신뢰도가 네임밸류를 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하면 기본이 되는 기체가 노후되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8년 초기형 도입 이후 45년 활동해온 F-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 차례가 넘고 블록 70에 이르러서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F-16V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KF-21의 장래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미 공군부터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4.5세대기를 표방한 F-16V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개량 한계점이 F-16V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더구나 F-16 계열은 좁은 작전 반경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차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까지 다자간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투 반경 550km, 패리 범위 4200km의 F-16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일례로 하와이 기지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F-16 대비 KF-21만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기존 F-16 계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추후에 F-16을 이양하거나 재판매하려 한다면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국산화율이 높은 KF-21이 등장한다면 재판매 시장에서도 강력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엔진마저 국산화된다면 중고뿐만 아니라 KF-21 최신 기체도 미국의 승인 없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업그레이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블록3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여러 조건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KF-21과 F-16의 경쟁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봐도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노력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무기교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